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물권법 하고 있죠. 그 1, 2월 달에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핵심적인 걸 하는 겁니다. 양을 많이 늘리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고 1, 2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60점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하니까 왜 이거 안 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3, 4월 달에 다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객관식 시험은 적은 양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알면 시험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정확한 걸 위주로 정리한 다음에 3, 4월 달에 양을 좀 더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점유권을 찾아 먼저 지난주에 이런 거 공부하셨죠? 자, 민법상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8개 있었죠. 첫째 먼저 물권은 먼저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도둑놈이더라도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다닙니다. 도둑놈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점유권 인정되는 겁니다. 반면 점유권이랑 본권,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입니다. 다시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다면 내 거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 도둑놈은 훔쳐서 타고 다니면 점유권이 있어요. 반면 도둑놈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본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소유권의 사용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었죠. 그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용익이란 사용수익 뒷글자라 했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한을 제한합니다. 반면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한, 이걸 같은 말로 교환가치라고도 합니다. 교환, 이걸 제한하는 게 담보물권이죠. 각각 3개씩 있었죠. 먼저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7개 물권만 공부합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점유권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은 내 거죠, 내 거. 그 다음 이건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제한물권은 네 거, 남 거. 남 걸 좀 유식하게 타물권 그래요, 타물권. 즉 타인 물건에 성립하는 거죠. 이제 소유권은 내 겁니다. 일단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고, 이제 차근차근 점유권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이 점이죠, 점. 그러니까 점유권은 뭘 점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점유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유라는 걸 잘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생각해봤죠. 근데 점유라는 걸 생각 안 해봤어요. 처음에 여기 접근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조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책 펴보세요. 여러분 책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92조에서 물건을 먼저 사실상 지배죠. 사실상 지배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 해서 도둑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항에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죠. 상실한 때 점유권 소멸합니다. 그러나 204조가 이제 나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규정호에서 점을 회수, 다시 점을 뺏어왔죠.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점유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2조 점유권의 내용인데, 자, 그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점유권 아까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그러면 본권이란 전혀 달라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 그럼 자,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가 있는데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닙니다. 갑은 현재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죠. 갑이 타고 다니니까 점유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왔어요. 중학생을 훔쳐왔다를 절도했다, 절취했다. 그래서 을이 타고 다닙니다. 자, 그럼 본권 있나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그래서 을은 본권 없습니다. 즉 소유권 없죠. 그 갑에게 빌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점유할 정당 권리가 없어요. 그래도 을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을은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방금 전까지 2가지 다 있었는데 점유를 뺏긴 순간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점유권은 을에게 온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세상에 무슨 법이 도둑놈에게 물권, 점유권을 인정해 줄까요? 이상하죠? 근데 인정해 줍니다. 자, 왜냐면 보세요. 자, 우리는 이거 도둑질 본 적 없어요. 자, 우리 이 녹색만 보는 겁니다. 우리 공원에 앉아 있는데 이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럼 우리는 도둑질을 본 적 없죠.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자전거 을 거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중학생이 타고 노는데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을 대가리 한 대 때리고 자전거 뺏어와요. 야, 내가 타고 놀게. 대가리 때리고 뺏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녹색 이 광경을 묻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병한테 뭐라 그러죠? 잘했다 그럽니까? 에이 저 썩을 놈 그러죠. 도둑질 본 적 없으니까 저 썩을 놈 그럽니다. 그 쌈 잘하면 뺏어서 을 줘요. 쌈 못하면 경찰에 신고했다 해보세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뺏어서 을 줍니다.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그걸 법적 권리로 부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뺏어주고 경찰도 뺏어주거든요. 그래서 도둑놈도 이렇게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그 점유를 침탈당하죠. 그럼 도둑놈도 점유권으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204조 반환청구입니다. 점유물. 그래서 이 도둑놈도 반환청구에서 점유를 회수했죠. 그러면 점유가 계속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본권, 점유권 아무 생각 따로 하세요. 본권, 점유권 따로 하시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그럼 크게 네 가지 유형 봐볼까요? 먼저 갑이 소유자로 탈 수 있고 빌려서 탈 수 있죠. 또는 아까 도둑질해서 탈 수 있고 길에서 주워서 탈 수 있죠. 아무튼 냈다다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위 두 가지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이 있죠. 근데 아래 두 가지는 본권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냈다다 뭐가 있다? 냈다다 점유권은 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판례를 볼 텐데 이제 건물 부지예요. 그럼 건물 부지 점유자는 만약에 건물 현재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가 서로 다르다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누가 그 부지를 점유할까요? 이걸로 찍었죠. 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왜냐하면 건물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건물이 막 구름처럼 떠다닙니까? 반드시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 부지 점유자는 두 명이 다를 때 이 소유자입니다. 이자는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해요. 임차인들은 건물을 점유합니다. 그 아래 땅은 누가 점유해요? 건물 소유자.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이자는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에 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아래 땅을 점유합니다. 책으로 와보세요. 자, 책은 273페이지입니다. 책은 기본서 273페이지. 상단에 네모 1번 점유 개념이 있고 아래 파란색 2번 점유권과 본권 있나요? 밑에 5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세 번째 줄에 점유권은 가로쳐 보세요.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가로 열고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까지 가로. 즉 본권 있든 없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밑에 네모 2번 사실적 지배를 해야 되죠. 책을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나요? 그럼 건물 다음에 자 부지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5줄 다 체크해요. 5줄 왼쪽에 묶었죠. 그럼 넷째 줄에 건물 소유자의 동그라미 여기입니다. 이 부지는 소유자의 판례예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큰 2번 관념적 지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먼저 칠판을 보세요. 이 두 가지 보는 겁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게 원칙인데 그 예외적 현상을 거기서 관념적 지배를 하는 겁니다. 예외적. 그럼 이 있다가 원칙이죠? 그럼 예외는 사실상 지배하는데 점유권 없는 게 있어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죠. 윗사람을 점유 보조자라 부르고 아랫사람을 간접 점유자라 부릅니다.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첫 단추가 정해요. 여기 보세요. 간접 점유자 보세요. 점유자로 써 있어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또 자기 생각 들어네. 이 점유자로 써 있잖아요. 여기 점유자. 그러죠?
그러니까 점유자 써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럼 윗사람은 보조자는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아니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없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간접 점유자 나오죠.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면 돼요. 모르만 나와도 간접 점유자, 점유자로 써 있죠.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면 얘는 점유자 아니라 써 있죠. 그럼 얘는 뭐든지 없다, 뭐든지 안 된다 하면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험이 잘 나와요. 간접 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다. 무조건 맞아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무조건 맞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있다. 물청 상대방 될 수 있다. 얘는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요. 반면 보조자는 물청 행사할 수 없다요.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물청 상대방 될 수 없다. 그러기에 무조건 맞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걸 많이 틀려요.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를 이미 맞춰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이미 정답은 다 맞췄습니다. 이제 195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책 274페이지 제일 밑에 195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의 밑줄 아세요? 자, 밑줄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상관계요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쳐요.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 때 그 타인, 그럼 그 타인은 지시한 자예요? 지시받은 자예요? 그 타인. 지시한 자, 지시 내린 자, 지시한 자만 점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지시한 자가 점유자예요. 그럼 지시받은 자가 보조자, 다시 지시받은 자가 점유 보조자. 예를 보면 간단합니다. 보통 마트 생각하세요. 갑이 마트 사장님이고 편의점, 우리 알바 직원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매장을 지키고 있죠? 우리 지키죠. 사장님은 지금 스크린 골프장 놀고 있어요. 을 혼자 편의점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근데 을 지배는 독자적 지배가 아니에요. 누구 지시를 받아요? 갑의 지시를 받거든요. 이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골프장에서. 그럼 얘는 지배하더라도 지시를 받으니까 이 을은 점유권 없습니다. 이 자를 점유 보조자랍니다. 오히려 밖에 놀고 있는 사장님 갑이 점유자, 점유주가 됩니다. 집으로 가면 집주인은 백화점 쇼핑합니다. 가사도우미 가정보호자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놀고 있는 집주인이 점유자, 가정부가 보조자예요. 공장이라면 공장이 점유자, 근로자 보조자. 은행이라면 은행이 점유자, 직원들 보조자 되는 겁니다. 이 지시를 받잖아요. 지시. 그래서 아무튼 얘는 뭐든지 없다, 뭐든지 안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조 밑에 1번 요건이 있나요? 양가로 1번,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2번 효과 보세요. 양가로 1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없고 점유주만 이 갑, 얘가 점유차, 점유주, 점유주만 점유권 있다. 그 한 줄만 딱 봐요. 한 줄만. 다음 양가로 2번에서 두 줄 다 체크해요. 없다, 없다. 그 다음 2번 간접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책임 몇 줄 아세요? 자, 194줄 몇 줄 아세요? 지상권, 저세권, 칠권. 다음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임치가 물건을 보관 맡겼다. 뭐 가방을 맡겼다, 주차장에 차를 맡겼다, 보관.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했다 그랬죠. 칠판 봐보세요. 갑에게 X란 물건이 있는데 을에게 임대차하거나 부동산이나 지상권 설정하거나 뭐 전세권, 임치 등을 해서 이 물건을 X란 물건을 을이 점유합니다. 그럼 을이 점유하니까 갑은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죠. 그러더라도 을에게 점유를 영원히 넘겼나요? 영원히 넘긴 거 아니죠. 이 약속기간, 약속이 끝나면 갑은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이걸 다시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갑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다시 언젠가는 받아가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보통 빌려주는 관계죠. 이런 걸 점유 매개 관계로 의리하는 걸
직접 점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빌려주는 거죠. 임치 빼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빌려준 게 나오면 빌린 자가 직접 점유자,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아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었죠. 여기는 점유자가 2명이에요. 얘도 직접 점유자, 여기도 간접 점유자, 점유자가 2명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뭐 직접 점유? 뭐 하고 싶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봐보세요.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라면 누가 건물주예요? 갑이 건물주죠. 을이 임차인이죠.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간접 점유. 간접 점유예요. 이 조물주의 건물주예요. 조물주의 건물주가 간접 점유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뭐 사랑, 우정, 필요 없어 이런 거. 뭐가 제일 중에? 이 단어가 세상에 가장 좋아요. 저 이거 한 순간 인터넷에 제 얼굴 안 보여요. 이거 한 순간. 이 돈 많은데 뭐하러 제가 강의할까요? 지금 저거 하려고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간접 점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조물주에 있는 이자한테 뭔 말 수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간접 점유 그 단어를 사랑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이 점유의 관계는 유효일 필요 없고 무효도 가능합니다. 이걸 많이 못 하시는데 보세요. 만약 임대차라면 임대차가 무효라 해보세요. 임대차가 무효면 그럼 임차인이 그 건물을 먹어버립니까? 무효이더라도 그 건물을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점유 매기 관계 무효라도 가능하다. 상관없다. 그 다음 을이 임대차였죠. 다시 빌려줘요. 그걸 전대차한다. 임대차. 다시 임대차 전대차에서 병이 점유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점유 매기 관계는 중첩적 가능합니다. 여기 한 번, 2번 가능하죠? 자, 그럼 병이 직접 점유하는데 잘 보세요. 그럼 병은 을에게 인사해요, 안 해요? 을에게? 인사하겠죠. 나에게 빌려줬으니까. 그럼 병은 갑에게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 또 안 한다 그랬죠. 사회생활 못하네. 봐보세요. 병은 갑한테는 90도로 인사해요. 90도로 건물주니까. 을에게는 한 30도? 갑에게 고개를 도숙해야 돼요. 그래서 병은 둘 다 인사합니다. 그럼 을 인사받죠. 기분 좋으죠. 따라서 이 중첩지 되면 이 을도 이제 간접 점유자가 돼요. 인사를 받으니까. 그리고 갑도 간접 점유가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설날이죠. 을한테 선물 5만원짜리 보내요. 5만원짜리. 갑에게는 20만원짜리. 그래서 을도 이제 간접 점유자가 된다. 인사를 좀 받으니까. 이처럼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 존재할 수 있다. 아무튼 결론은 간접 점유 무조건 있다. 무조건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1번 의 두 줄 다 체크하세요. 파란색 2번 요건이 있죠. 그 양가로 1, 2, 3 그 10줄 다 체크해요. 다. 칠판 똑같습니다. 다음 제 밑에 3번 효과가 중요해요. 효과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무조건 있다, 무조건 가진다, 무조건 된다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상속인 점유가 나와요. 상속인 점유. 여러분 책에 이제 네모 3번 상속인 점유 나옵니까? 그럼 1번, 2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자, 법조문 193조가 있는데 자,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고 아무 말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XY라는 부동산 때 보세요. 근데 자식 을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었죠. 그럼 죽자마자 무조건 두 가지가 발생해요. 무조건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조건 점유권 이전한다. 제가 무조건 그랬죠. 무조건이란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어서 아버지가 죽은 지 이틀째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상속받았고 무조건 점유권 이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포괄승계라 했죠. 그러니까 포괄승계란 아버지의 자리에 을을 대입해 을. 이 자리에 을을 그냥 대입해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 받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 X가 자주점이라면 자식도 무조건 자주점이에요.
이 Y를 아버지가 타주점에 했다면 자식도 무조건 타주점이에요. 무조건 타주. 그러니까 Y에 관해서는 이 집안 그냥 타주 집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포괄성계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물을 그대로 성계받으니까 여기다 자식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죽자마자 무조건 상속과 점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를 볼 텐데 여러분 책에서 제2절 점유 종류가 있는데 먼저 0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게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기 전에 245조를 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두 개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니까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책 312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책 312페이지 312페이지 뭔가 공부하는 흔적이 있죠? 밑줄 돼 있죠? 기억은 안 나지만 공부했어요. 거기 중간에 네모 2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서 245조 1항 있나요? 자, 1항 밑줄 않으신 밑줄 먼저 몇 년이죠? 20년간. 다음 소유사 동그라미. 소유사가 자주예요. 자주. 소유사로 평원공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죠. 그래 보세요. 칠판 누르세요. 이게 소유권 취득시효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소유권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거꾸로 시효 취득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자, 소유권을 취득시하려면 여기 반드시 자주점유만 가능하고 타주는 안 됩니다. 다시 소유권을 취득시하려면 반드시 무슨 점유? 자주점유. 타주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타주를 공부한 이유가 주로 취득시효에서 먹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주로 어디서? 취득시효. 자주만 취득시효 가능하고 타주는 안 된답니다. 그럼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자주점이란 소유사가 있는 걸 말합니다. 반면 타주점은 소유사가 없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의 원칙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그 권원을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그 권원을 알 수 없대요. 권원이 불분명하다. 그때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 객관설, 예외적으로 자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책은 이거 두 개를 막 짬뽕에 막 써놨거든요. 여기 짬뽕에서. 근데 저는 이거부터 볼 거예요. 객관설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 불분명할 때 자주 추정 이 순으로 볼 겁니다. 책도 제가 그 순으로 다 찾아드려요. 책을. 그래서 원칙 객관적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관설인데 자, 갑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법률행위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근데 우리 점유는 넘겨받았네요. 그럼 우리는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막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주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자주란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등기 안 했지만 돈 주고 점유를 받았죠. 그럼 우리는 내 것처럼 편하게 사용합니까? 아직 남거니까 불편하게 사용합니까? 등기만 받으면 되니까 내 것처럼 막 사용하겠죠. 편하게 사용하겠죠. 그게 자주예요. 자주. 그래서 이건 자주입니다. 그래서 자주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다.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주 극명합니다. 이거. 아까 갑전역을 도둑놈이 훔쳐서 타고 다녀요. 그럼 점유권 있죠. 그럼 이 점유는 자주입니다. 자주예요. 왜냐하면 왜 도둑질했죠? 갑에게 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죠. 도둑질이란 갑 소유권을 배제하고 내가 소유자처럼 뻔뻔하게 고개 들고 타고 다녀요. 그게 자주입니다. 자주. 그러니까 이건 착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걸 죽어도 이해하고 싶다. 오늘 밤에 도둑질 해보세요. 소유사가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이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연히 뭐다? 당연히 자주다. 돈 주고 샀으니까.
등기는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죠. 다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자, 갑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럼 매매를 통해 점유하는데 그 매매가 무효래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따라서 을 점유는 처음부터 본권이 없는 겁니다. 매매를 통해 점유하는데 그 매매가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을은 처음부터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을이라면 매매가 무효인지 알고 샀을까요? 보통 모르고 샀겠죠. 그래서 몰랐다면 자주로 봐요, 자주. 그러니까 무효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가 더 중요합니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자주로 봐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을도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았대요. 을도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이 없음이 누구나 알죠. 그때는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돈 주고 샀으면 웬만하면 자주를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계속 객관설입니다. 자, 이제 갑과 을이 임대차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치 등으로 을이 물건을 점유합니다. 이게 점유 매개 관계. 그럼 을 점유가 직접 점유, 갑 점유가 아까 간접 점유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 점유, 직접 점유 있죠, 을. 그럼 을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제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타주가 됩니다. 타주. 내 것이 아니라 빌렸겠죠? 타주가 돼요. 그 다음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보통 언제 했죠? 언제? 왜 했죠? 갑의 재산이 많은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을 앞으로 빼돌린 거죠. 그럼 맡긴 사람을 명의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을 받을 숫자에서 수탁자랍니다. 그럼 등기를 을 앞에 빼돌린 거죠. 자, 그럼 저 X부동산,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할까요? 등기는 을 앞으로 놨는데 X부동산 사용수익은 누가 해요? 월세 누가 받아요? 설마 을을 줄까요? 갑이 받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사용수익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저 X가 농지예요. 갑은 돈 많아 농사지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을 네가 농사지어라고 을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을에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점유해요. 그럼 이거 자줄까요, 타줄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신탁 받았겠죠. 이건 타주입니다. 따라서 을이 저 X 토지를 20년간 점유해도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아까 취득시효 무슨 점유? 자주만 가능. 그래서 을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해도 절대 취득시효 못해요. 왜 그래요? 자주가 아니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주 타주를 주로 취득시효에서 써먹습니다. 그 다음 갑토지의 을이 분묘를 소유합니다. 을이 분묘를 소유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갑아버지, 을아버지가 누워있죠. 그러니까 분묘는 을 소유. 근데 을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걸 분묘기지권 그래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럼 을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럼 이건 자줄까요, 타줄까요? 타주죠, 타주. 내 토지라면 분묘기권 필요 없죠. 타인 토지라 분묘기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주가 되는 타주. 다음 계속 객관설이에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침범합니다. 침범. 자, 그래서 이 갑토지고 오른쪽 을토지인데 을이 빨강색 보여요? 빨강색 살짝 침범했다. 자, 그럼 을은 여기 빨강색 갑토지 침범했죠. 그럼 본권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죠. 을은 지금 갑당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다가 착오로 실수로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일부. 이건 애교로 봐줘, 애교. 그래서 이건 자주가 됩니다. 자주.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 지나버리면 을이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고 을이 소유권 뺏어오는 겁니다. 자주점이라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보세요. 을이 갑토지인지 알고 내가 살짝 넘어가면 갑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무 땅인지 알고도 무단점유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타주가 돼요. 둘 다 일부를 넘어갔지만 모르고 실수로 가면 자주가 됩니다. 그럼 20년 지나면 취득시 할 수 있다. 여기 나무 땅인지 알고 침범했죠. 그럼 타주라 20년, 200년 지나도 절대 취득시 못합니다. 자주만 취득시 할 수 있다. 이번엔 반편, 우리 갑토지를 상당히 초과해서 침범해요. 경계를 상당히 초과해 침범했다. 그럼 나무 땅인지 알고 갔겠죠. 이건 타주가 되면 타주. 그래서 이때는 취득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주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객관설에서요. 자,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자, 276페이지 오세요. 276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자주점유란 있죠. 양괄호 1번 두 줄만 체크해요. 그럼 둘째 줄 어디까지 봐요? 둘째 줄 앞에 라 한다 마침표까지. 양괄호 2번 한 줄만 밑줄. 토지 매수인점은 토지를 소유하고 매선 것이므로 자주점유이다. 한 줄만 밑줄.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3번 두 줄 체크해요. 직접점유이자 타주.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파란색 4번 자주점유 판단이 있습니까? 양괄호 1번 밑에 두 줄 체크해요. 이게 객관설. 다음 양괄호 2번 권원선일상 자주점유인 게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1번. 자, 제목 아래 밑줄 잘하세요.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를 점유하는 자는 다음 가로 쳐요. 자, 가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이가 없는 한 여기까지 가로. 그럼 그 가로는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요, 몰랐다요? 지금 가로 쳤죠? 그 가로는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 몰랐다는 거죠. 구어 어려워요. 몰랐다. 그 다음 그 점유 시초에 소유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거기가 사선 끊어요. 뭐든지 점유 개시 당시 행위 당시에요. 사선 뒤에 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자주점유가 타주로 출연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항상 점유 개시 당시 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나중에 뭐든지 알겠죠. 나중이 아니라 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자주. 다음 넘겨보세요. 278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 권원선일상 타주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세 줄 체크, 3번 두 줄 체크. 다음 6번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점유하는 다음 매도인이요, 매수인이요. 매도인은 타주예요. 이제 팔았으니까. 아까 매수인이 자주였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8번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핵심 판례 두 줄 다 체크. 아까 악의 무단점유 타주. 그 밑에 또 동그라미 9번 밑에 핵심 판례 있죠. 첫째 네 줄 다 체크해요. 첫째 네 줄을 묶었죠. 그럼 셋째 줄에 토지의자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자주. 둘째도 세 줄 다 묶어요. 그럼 첫째 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등기부상 면적을 자 동그라미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그럼 아까 타주였죠. 타주.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6번 자주에서 타주 전환 있나요? 양괄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경매가 나와서 물건 소유권을 뺏겼다. 근데 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면 그 자는 타주겠죠. 다음 양괄호 2번도 아까 매도죠. 매도. 밑에 핵심 판례 두 줄 체크. 팔고 나면 매도인은 아까 타주라 했죠. 타주. 중복됩니다. 여기까지 객관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객관설. 자, 이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이 불분명하다.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자주로 추정한다 했죠. 이제 객관설 끝났으니까 이제 자주 추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어디 갔냐면 여러분 책 282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책 282페이지. 그럼 제4절 점유권 요력에서 01번 밑에 197조 있습니까? 찾으셨죠? 자, 거기 밑줄. 자, 1항 밑줄.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다음 칠판 봐보세요. 자, 칠판 공연하게 그 뒤에 써요. 과실 없이 x라고. 공연하게 그 뒤에 써요. 과실 없이 x. 썼습니까? 그럼 다시 이랑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1항에 과실 없이 그 말이 없다, 없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실 없이가 없다. 세 글자로 무과실 없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 안 써놓으면 쑥 읽으면 모릅니다. 못 찾아요. 분명히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뭐만 추정 안 돼요? 좋은 것 중에 무과실만 추정 안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불명하죠. 그럼 일단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한다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점유자는 아까 앞글자 따서 외워요. 자선, 평공, 추정된다.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 책임,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추정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 네 가지 자선, 평공,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주 반대가 타주죠. 선의 반대가 악의, 평온 반대가 폭력 또는 강포, 그래요. 폭력. 공연히 공공연하게 반대말이 은비. 은비가 뭐 좀 촌스러운데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런 말입니다. 그럼 자, 점유자의 점유가 이 8개 중에 어떤 것인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네 가지 자선, 평공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점유자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 밑에 것들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선, 평공이 추정되니까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팔짱 끼고. 점유자와 다투는 반대편에서 이 밑에 네 가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점유자는 무과실 추정돼야 안 돼요. 법이 없지 안 되죠.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좀 이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 하거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그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자선, 평공은 입증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보면 자, 밑에 보세요.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점유합니다. 근데 우리 갑소유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20년 이상. 그럼 우리는 갑소유 토지를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 해야 돼요? 타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반면 갑은 을의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키려는 자죠. 둘이 지금 이해가 상충됩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자 1번 을이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한다. 2번 소유권을 지키려는 상대방 측 갑, 상대방 갑에서 너는 타주니까 취득시효 하지 못했다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일까요? 보세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러더라도 소유자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취득시효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이거 입증 못하면 소유권 이제 뺏겨요. 우리 뭔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입증 책임 없다. 누가 입증? 갑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요. 보세요. 꼬리에 뿔 달렸잖아요.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서 입증 책임 없는데 우리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자, 야! 내가 예전에 그 땅 20년 전에 돈 주고 샀잖아. 라고 자주주택 권원을 주장했어요. 근데 20년 전에 내가 등기가 뭔지 몰라서 내 앞으로 등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한테 남아있지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잖아. 라고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우리의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헛소리 좀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이 안 깨져요.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돼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 매매를 정했는데 구두로 정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져요. 이번에는 우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 안 됐다가 우리 패소해도 안 깨집니다. 구두, 소송 누가 해야 돼요? 다 갑. 구두도 갑이 주장, 소송도 갑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한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소유자 본권자죠? 그래서 갑 소유자 본권자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 본권의 소랍니다. 이처럼 구두이든 소송이든 갑이 해야 돼요. 근데 갑이 제기한 소에서 을이 만약에 패소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다 입증해버린 겁니다. 갑이 다 입증해버린 거예요. 그럼 을은 이 자주추정 깨지고 선의추정 다 깨지는 거예요. 아까 갑한테 입증하라면서요. 그래서 갑이 뭔가를 제기해서 을이 져버리면 이제 을은 자주, 선의, 추정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추정이 깨져요. 이게 갑이 입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 그림 그대로 가요. 네, 이거 그냥 잘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다시 갑이 소송을 제기 본권에서 해서 을이 쳤죠. 을은 이거 깨지니까 이제 을은 아까 선의 추정 깨졌죠. 자주 추정 깨졌어요. 그럼 선의가 악의로 바뀔 것이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겠죠. 근데 언제 바뀔 것인가가 시기가 서로 달라요. 여기 악의로는 소송 제기 시 바뀌고 타주로는 을이 쳤잖아요. 패소 판결 확정 시 바뀝니다. 이 시기가 서로 달라요. 그게 이제 상단에 197조 2항이에요. 2항. 여러분 책 2항에 다시 밑줄. 자,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동그라미 칩니다. 본권에 관한 소 동그라미. 소에서 패소, 점유자가 패소한 때 언제부터 가로 쳐요. 자, 가로. 소가 제기된 때 가로.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럼 이건 법에 없지만 이건 대법원 판례가 이때 타주로 바뀐다고 판시했어요. 밑에 써놔요. 밑에. 자주가 언제 타주로 바뀐다? 패소 판결 확정 시 이렇게 시기가 서로 다르다.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고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애워요. 자, 보세요. 애웁니다. 일단 보세요. 시옷, 이응, 시옷이죠. 여기는 지읒, 티읒, 피읒, 비응. 기응, 니은, 디귿 순서죠. 다시 여기는 시옷, 이응, 시옷. 여기는 지읒, 티읒, 피읒, 희응. 일단 그래 외우세요.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기가 서로 다르다. 그게 191조 2항입니다. 자, 그럼 책에 체크합니다. 자, 지금 282페이지 보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1번 자주점유 추정 있나요? 밑에 핵심 판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을이 입증 책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 2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무과실 없다.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책임 막 다 섞어 있으니까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자, 앞으로 277페이지 오세요. 277페이지 오세요. 그럼 파란색 3번 입증 책임 그게 여기 197조예요. 그럼 양괄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갑이 입증한다.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양괄호 2번 따라서 자, 동그라미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자, 주장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가 누가 주장했죠? 점유자가 주장. 그럼 여기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했죠. 그럼 결론이 뭐다? 안 깨진다. 다시 동그라미가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결론이 뭐다? 안 깨진다. 다시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밑으로 두 번째 줄 둘째 줄에 자주점유 보여? 자주점유층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 성질상 타주점유라 볼 수
없다 그랬죠. 없다. 안 깨진다. 그 다음 그 페이지 제일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똑같아요. 다시 밑줄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요건을 주장해 동그라미 그럼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자주점유 요청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 볼 수 없다 그랬죠?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 다음 자 280페이지 오세요.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4번 있습니까? 거기 핵심 판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밑줄 진정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자 소유자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자 소송 동그라미 소송 그럼 누가 소송했다? 소유자가 소송 그게 이제 본권에서요. 소유자가 소송이 본권에서 그럼 깨지겠네요. 아 그럼 깨지겠다.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가로칩니다. 자 소제기시 소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거기까지 몇 줄 했죠? 밑으로 셋째 줄 중간에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가로칩니다. 패소 판결 확정 후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었다. 그래 보세요.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토지의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자 동그라미 소를 제기 그럼 누가 소 제기했어요? 점유자가 소를 제기 그럼 여기죠? 점유자가 소를 제기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랫줄 자주점이 번복되는 건 아니다. 안 깨진다. 그러니까 누가 했는가만 보면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중간에. 지금까지 자주점유 타주를 봤습니다. 자 문제 간단히 풀어볼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 오는 겁니까? 1번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 대표적으로 임차인은 타주 맞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임차인 타주죠? 1번이 정답. 자 2번 그럼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2번 그렇죠.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린다 했죠. 과실 없이. 3번 갑이 을로부터 갑이 임차했죠. 임차한 건물을 을동이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 간접점유에 틀렸죠. 갑도 인사받아요. 갑도 을과 갑 둘 다 간접점유. 4번 갑이 을과 명의태 확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을명으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 점유는 타주라 취득시효 못한다 했죠. 5번은 자기 상당히 초가 보여요. 상당히 초가 보이면 뭐다? 타주 자주가 틀렸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오세요. 다시 칠판. 이게 부동산 취득시효는 아까 지금까지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제부터 공부할 건 몇 년간 점유해야 되죠. 취득시효는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이와 관계된 걸 지금 답니다. 이제 자주타주 끝났으니까 이제 몇 년? 20년이에요. 그럼 7번 보세요. 이제 점유자의 승계인이란 점유를 승계받았다. 이 승계받은 사람은 앞사람 점유와 분리해서 내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앞사람 점유까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앞사람 점유까지 합산할 때는 그 하자를 개선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둘 중에 유리한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제일 먼저 A가 10년간 타주점유했어요. 그걸 B가 승계받았는데 B가 7년간 자주점유했고 그 점유를 을이 승계받았는데 현재 을은 이것을 10년간 자주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내 거 10년만 선택하거나
B까지만 병합해요. B까지만. 또는 A까지도 병합할 수 있다. 우리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갑토지를 취득시효 하고 싶어요. 취득시효. 그럼 어디까지 병합하면 가장 유리하죠? A까지 병합하면 기간은 27년이지만 하자를 승계하니까 27년 타주가 돼요. 그럼 취득시효 못하죠.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B까지 병합해야 가장 유리하죠. 그럼 지금까지 17년 자주가 된 거예요. 그럼 조용히 몇 년 버티면 돼요? 조용히 3년 버티면 취득시효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9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자 281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점유 승계 있습니까? 그럼 199조 자 밑줄 책에 1항 점유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 그게 분리. 앞서란 거 분리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이 병합할 수 있다. 2항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계승 승계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시 출판 보세요. 다시 몇 년 점유 취득시효? 다시 20년. 근데 보세요. 그럼 20년이 며칠이죠? 20년이 며칠이에요? 20 곱하기 365 계산 불가능하죠? 보세요. 이 자주점유 추정됐죠? 평원 추정되고 공연 추정되죠? 그럼 취득시 하려면 20년 점유했다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20년이 며칠이에요? 다시 취득시 하려면 이건 추정되니까 내가 20년 점유했다고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20년 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점유 계속 추정 규정을 둔 겁니다. 이게 198조예요. 우리 책이 어디 갔냐면 자, 우리 책은 283페이지세요. 283페이지. 그럼 상단에 파란색 3번 점유 계속 추정 있습니까? 좀 왔다 갔다 머리 아프죠? 근데 저같이 해야만 논리적이고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점유제도는 이 취득시효와 연관해서 해야 종합적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같이 해야 됩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그럼 여러분 책에 밑줄 하세요. 자, 밑줄.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뭐로 추정한다?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칠판 보세요.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후 양시 점유만 입증하면 돼요. 우리는 전후 양시점 점유만 입증하면 계속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네 땅 20년 전에 점유했다고 입증했어요. 20년 전에 내 명의로 공과금 고지서 보여줬어요. 내가 점유했지? 지금도 내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20년 전과 그 후 점유 입증했죠. 그럼 당신 점유는 20년 동안 계속됐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취득시효 할 수 있겠죠? 취득시효.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요. 앞에는 B가 점유했고 현재 을이 점유했다. 을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8조 보기 전에 199조를 먼저 본 거예요. 199조. 아까 방금 199조에서 을은 앞사람 점유까지 병합할 수 있죠. 을이 저는 비점유를 승계받았어요. 이걸 입증하면 사람이 달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계속 추정해 줍니다. 계속 추정. 따라서 을이 비점유까지 병합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사람이 달라도 계속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2번 5줄 타축하고 특히 양괄호 2번이 여기 사람이 달라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취득시효 관련해서 점유제도를 일단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00조가 있는데 200조 이런 책 파란색 4번 권리적법적 200조 있습니까? 자, 밑줄 점유자가
점유 물. 자, 물 동그라미. 칠판 보세요. 물 동그라미. 씁니다. 이 물건은 동산을 말하고 부동산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물건은 뭐다? 물건 동산을 말하고 부동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계속 밑줄.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의 동그라미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의 동그라미 추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 봐보세요. 이 넥타이 있죠, 넥타이. 이 넥타이 누구 거예요? 이거 넥타이. 이 넥타이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당신 거. 내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 건지? 이 동산을 점유하면 네 거라고 적법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제가 도둑질했거든요. 근데 네 거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싸구려 동산을 점유하면 네 거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 정장 누구 거예요? 정장. 당신 거지. 어떻게 알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싸구려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네 거라고 해줘요. 네 거. 그 200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러지 않아요. 부동산. 보세요. 이 나대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 항상 이렇게 쳐요. 이 내 나와바리. 여기는 나밖에 안 와요. 옆에 있는 내 친구고. 여기는 저밖에 점유 안 해요. 저밖에. 그럼 제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소유자로 봐요? 노숙자로 봐요? 노숙자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네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은 지금 현재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 그럼 누구 거라고 봐요? 을 거, A 거라고. 등기 명의인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 오히려 넌 노숙자거든요. 그래서 이 싸구려 동산만 점유하면 네 거라 보고 비싸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한 자 네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조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등기법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양괄호 1번 제목만 밑줄. 200조 권리적 보증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2번도 제목만 밑줄. 200조의 권리적 보증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밑에 핵심 판례 밑줄. 부동산은 등기에 추정이 있는 거죠. 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서 이제 점유권의 중요한 다 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284페이지가 있죠. 거기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있습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고 이제 10분 쉬고 여기부터 공부하겠습니다.